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마더보드만 들고 나왔다가 바로 그래픽카드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 마음의 고향이죠, 그래픽카드는. 이미 다 예측을 하셨을 텐데 바로 지포스 RTX 3050입니다. 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성능 엠바고가 해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다 엠바고 해제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인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RTX 3050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지포스 30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가장 하위 라인업이 추가된 거죠. 즉 막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GPU는 뭘 썼냐? GA106 GPU를 사용했습니다. GA106 GPU 같은 경우에는 RTX 3060도 동일하게 사용했죠. 다만 성능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GA106 GPU에서 이제 커팅을 가해가지고 총 쿠다 코어는 2560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128비트의 GDDR6 8기가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MSRP는 $250이긴 하나, 시장 가격은 MSRP랑은 많은 온도차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로 형성될지 제가 쉽게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초반에 특가는 이제 30만 원대에 풀릴 수도 있지만 시장에 안착하는 가격대는 지금 여론을 보니까 한 50만 원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회원분들 중에서 정확한 건 좀 시장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포스 RTX 3050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제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 제품은 EM텍이죠. EM텍의 RTX 3050 스톰 X 듀얼 OC 모델입니다. 네, OC 모델이니까 살짝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어요. 저희가 워낙 이 RTX 3050이 아직 엠바고 해제되지 않아서 빠르게 좀 입수를 하다 보니까 패키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품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성능이 어땠는지 측정 결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로스트 아크도 실행해보고 신작 게임도 실행해보면서 RTX 3050의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성능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이 EM텍의 RTX 3050 스톰 X 듀얼 OC 모델인데요. 그냥 깔끔해요. 네, 그냥 깔끔하고, 근데 다만 너무 깔끔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심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050이라면 엔트리급 모델이겠죠, 게이밍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과거에는 50 시리즈가 메인스트림급 그래픽카드로 불렸는데 점차적으로 그래픽카드 시장이 조금 더 마니아적 성향을 띠게 되면서 메인스트림은 사실 60 라인업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급, 즉 입문용으로는 이 50 시리즈가 안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RTX 3050의 전반적인 성능을 먼저 언급해 드리자면, GTX 1660 슈퍼, 슈퍼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슈퍼보다 위, 즉 GTX 1660 Ti보다도 살짝 더 좋아요. 그래서 RTX 2060보다는 떨어지지만 적어도 1660 슈퍼보다는 좋다. 전전 세대로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쉽게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GTX 1070보다도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 나왔던 AMD 라데온의 RX 6500 XT보다는 훨씬 좋다. 네, 훨씬 좋은 놈이에요.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봐도 약 1.5배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엔트리급으로는 라데온보다는 쓸만한 성능을 지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좀 보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90mm, 90mm 쿨링핀 2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는 지포스 RTX 로고, 이거 엔비디아 가이드입니다. 엔비디아 본사 가이드라서 모든 그래픽카드 이렇게 측면으로 로고를 넣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별도로 특별한 건 없지만 여기 LED, LED 패널이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는 게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뒷면에도 조금 투과가 되고요. 그래서 LED 패널이 있어서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어필이 되겠죠. 측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보조전원 단자는 8핀 하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RTX 3050의 레퍼런스 스펙은 130W예요. 130W인데 이 EM텍 모델은 팩토리 오버클럭도 적용되어 있고, 그 전력 제한 레벨이 소폭 상향 조정되어 있어서 기본 상태에서도 10W가 더 높은 140W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 파이프 3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바로 백플레이트 한번 가볼게요. 좀 더럽네요. 제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네, 백플레이트는 금속성 백플레이트죠. 네, 알루미늄 백플레이트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포스 RTX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TX 30 시리즈부터 선보였던 이 디자인인데, PCB 길이가 짧더라도 네, 쿨러 디자인을 PCB 길이에 맞추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해서 확장된 형태는 이렇게 PCB가 통과되지 않는 구역이 배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TX 3050의 실제 기판은 여기까지 길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여유부는 히트싱크에 뜨거운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요. 이 타공은 육각형인데 괜히 육각형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일 면적이면 사각형이라든지 또는 원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타공보다는 육각형이 동일 면적 대비 훨씬 더 좋은 공기 배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논리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많은 PC 컴포넌트 부품들을 보면은 공기 배출구를 육각형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포트 한번 볼게요. 여기가 출력 포트인데, 출력 포트에도 마찬가지로 네, 육각형으로 에어홀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2.1 단자가 하나가 있고 DP 포트가 3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평범한 디자인이고 또 기존과 같은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전반적인 외형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실 그래픽카드 길이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엔트리급 제품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재어보면은 약 24c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케이스에도 호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형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바로 분해를 해가지고 쿨링 솔루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PCB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분해를 완료를 했고요. 총 4파트가 나왔네요. 먼저 쿨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 백패널, 백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 PCB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쿨러부터 볼게요. 쿨러가 사실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90mm 쿨링팬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핀들은 각자 쿨링팬의 전원 연결 쿨링팬 핀이고, 나머지는 이제 LED 패널과 연결되는 핀, 그리고 기판과 연결되는 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이 핀이 여기 백플레이트에 부착된 LED 패널이 또 있었죠. 이 LED 패널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플레이트 안쪽에는 이제 별도의 서멀 패드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쇼트 방지 필름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싱크를 볼게요. 네, 히트싱크는 이렇게 수평형 히트싱크고요. 히트파이프가 총 3개, 그리고 메모리와 전원부가 모두 통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혹 GPU 베이스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 메모리는 이렇게 별도의 히트 플레이트라고 하죠. 이 플레이트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설계에 따라서, 즉 설계 완성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만큼 열을 머금을 수 있는 방열 면적이 서로 독립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통합형으로 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원부 히트싱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리 히트 파이프의 능력을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통합형 히트싱크 구성이 좀 더 이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히트 파이프는 모두 니켈 도금 처리돼서 깔끔하게 조금 외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서멀 패드는 두툼한 것이 잘 붙어져 있습니다. 이 메모리 모듈 쪽이랑 그 다음에 전원부가 이렇게 다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PCB로 넘어가 볼게요. 네, PCB가 정말 귀엽습니다. PCB 정말 귀여운데, 일단 중앙부 이렇게 좀 세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볼 수 있게. 이 중앙부에 위치한 GPU가 바로 RTX 3050에 탑재된 GA106 GPU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RTX 3060과 동일한 GA106 GPU를 탑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커팅된 규모가 달라요. 그 RTX 3060은 사실 굉장히 풀칩에 가까운 그런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유닛 구성을 봐도 GPC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GPU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편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에
그래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픽을 담당하는 부서가 RTX 3060은 부서가 3개가 있는데 이 RTX 3050은 부서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쿠다 코어의 규모도 2560개밖에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128비트 그리고 8기가를 이렇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탑재되어 있어서 128비트 구성이에요. 메모리 모듈 1개당 32비트 메모리 버스랑 대응을 하는 2기가 모듈입니다. 2기가 모듈. 그래서 8기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전원부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고 모스펫은 DR모스,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이고요. 그 외에 살펴볼 거는 사실 딱히 없긴 한데 아무래도 RTX 3050이 소비 전력이나 발열량이 낮다 보니까 이 보조 전원 구성도 8핀 하나로 딱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 레이아웃을 보건대 RTX 3060과 호환되는 그런 기판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외형 그리고 쿨러 그 다음에 PCB 레이아웃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저희 K사전에서 직접 테스트한 결과도 있거든요.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지금 띄워주는 이미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라이젠 7 5800X 오버클럭 모델에 저희가 이번에 RTX 3050을 샘플로 입수하면서 받게 된 프레스 드라이버 521.32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자,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인데요. EMTech 모델은 6244점으로 레퍼런스 모델 대비 살짝 상승한 점수를 기록했고요. 1660 슈퍼 대비 확실히 높고 6500XT와는 격을 달리하는 성능입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인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16383점으로 마찬가지 양상입니다. 물론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라데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점수 격차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자, 다음은 실제 게임 테스트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입니다. 86.6프레임을 기록했는데 EMTech은 오버클럭이 적용돼서 92.8프레임을 기록했네요. 레퍼런스 대비 확실히 향상된 모습이고요. RX 6600에 육박하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디아블로2는 엔비디아가 성능이 잘 나오는 게임이니까요. 자,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EMTech 모델 95.9프레임을 기록하면서 5600XT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660 슈퍼 또는 RX 6500XT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부스트 클록. 저희가 실제 부스트 클록을 측정해 봤는데요. 둠 이터널을 구동하면서 기본 상태에서는 1957MHz에 이르는 평균 클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 오버클록을 적용했을 때는 약 2.1GHz에 육박하는 2091MHz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플로드 온도입니다. 기본 상태에서 64도, 오버클럭 적용 시에는 69도였고요. 그 다음에 소음 역시 39.3dB, 그리고 오버를 했을 때는 약 45dB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소비 전력인데요. 소비 전력은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 기준이고요. 기본 상태에서 243.6W, 오버클럭 시 267.1W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PCAT 장비를 활용해서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을 측정해 봤는데요. 기본 상태에서 135.5W, 피크치는 151W를 기록했습니다. 이 설계상으로 기본 클록에서는 140W로 설정되어 있는데 140W에 만족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줬고, 이게 레퍼런스보다는 10W 정도 상승한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드 시에 그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전원부 온도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기본 상태에서 약 63.5도, 그리고 오버클럭 시에는 70도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EMTech RTX 3050을 장착해서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먼저 GPU-Z 실행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560 쿠다, 2560 쿠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GA106 GPU, 그 다음에 RTX 3050 모두 정상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ROP는 32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 상위 그래픽 카드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PCI 레인수가 8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8배로 제한되어 있어요. RX 6500XT 같은 경우에는 이 PCI 배속 제한이 4개 한정돼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RTX 3050 그래도 8배로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PCI 3.0 환경에서도 그렇게 큰 성능 저하는 느끼시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8배 정도면 사실 성능 고려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16배였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스트 클록을 볼 텐데, 부스트 클록은 레퍼런스 클록이 1777MHz거든요. 근데 EMTEC 모델은 팩토리 OC가 적용되어 있어서 45MHz가 더 높은 1822MHz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탭에 들어가면 여기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클릭하시면 이 그래픽 카드에 허용된 전력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디폴트 값이 140W로 역시 레퍼런스보다는 10W 정도 상승되어 있고, 맥시멈 즉 최대 수치는 150W입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플러스 7% 정도 환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애프터버너를 띄워놨는데 오버클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 상태에서 게임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다이렉트X 11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죠. 바로 로스트 아크입니다. 저는 로스트 아크를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서 사실 컨텐츠를 다 즐겨보진 않았지만, 이 초반 컨텐츠만 즐기더라도 이 로스트 아크가 약간 그 패키지 게임 감성이 있어요. 즉 RPG 감성이 있어가지고 스토리 모드로만 즐겨도 저는 제법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로스트 아크 DX11 모드로 실행해서 풀 HD 회상도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스트 아크를 실행해서 지금 한적한 평원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요. 먼저 옵션부터 설명드릴게요. 옵션은 풀 HD 해상도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은 최상 프리셋입니다. 네, 최상 프리셋에 옵션 체크 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풀옵션이에요. 네, 풀옵션 상황에서 지금 180프레임, 170프레임 정도 나와주는데, 사실 로스트 아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런 한적한 상태에서의 어떤 GPU 부하랑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출이 많이 가미됐을 때 부하는 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적한 필드에서는 약 지금 농가 관리인 니콜라스 앞에서 약 180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회상의 방에서 좀 센 몹이 나옵니다. 센 몹이 나올 때 연출이 좀 강화되면은 얼마나 프레임이 나오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FHD 환경에서는 RTX 3050만 되어도 로스트 아크를 즐기는데 고옵션을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유디아였나 어디였지? 토토이츠. 네, 루테란의 왕자 실리안에서 마지막에 실리안의 각성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스트 아크를 해보니까 물론 초반부긴 한데 초반부에서 가장 부하가 높았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초반부에는 200프레임, 110프레임 나오지만 여기 이제 대형 몬스터가 나옵니다. 대형 몬스터가 나오면서 빗방울이 쏟아지고 이럴 때 좀 프레임이 낮게 나와요. 지금 아까 한적한 필드에서 170프레임 가까이 나왔는데 이렇게 황소대가리가 크게 나오니까 약 아까 110프레임까지 떨어졌었죠. 지금은 160프레임이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비오는 연출 멋있죠. 이런 상황에서 스펙상 부스트 클록은 1822MHz이지만 실제 부스트 클록은 1972MHz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프레임은 약 130프레임, 110프레임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GPU 온도도 56도에다가 약 120W 정도를 소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로스트 아크가 DX11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신 그래픽 카드에 대한 어떤 성능 최적화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로스트 아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DX11 모드로 하시길 바라고, RTX 3050을 구매하셨다면 최상 옵션은 당연하고, 사실 최상 옵션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자 옵션 같은 경우, 그림자 옵션은 최상에서 상으로만 낮춰줘도 프레임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레임을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30프레임, 160프레임 이 정도 나오는데, 사실 로스트 아크 즐기면서 이제 여러 명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레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을 때 그때는 GPU보다는 CPU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에서 프레임이 지나치게 낮게 떨어진다면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들 CPU를 업그레이드 해야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구간은 GPU 집중 부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유저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CPU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자, 로스트 아크에서의 전반적인 성능 살펴봤으니까 다음에는 신작 게임이죠. 갓 오브 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 오브 워는 스팀 게임이니까 스팀을 실행시켜 주고요.
네, 갓오브에서는 기본 상태랑 오버클럭 했을 때 두 가지 적용 시에 부스트 클럭, GPU 온도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사실 갓오브워가 이제 원래는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이죠.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인데 워낙 그래픽도 좋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에서는 4K 30프레임으로 구동이 됐던 게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4K는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티브 4K가 아니라 소니에서 만든 체커보드라는 기술이 있어요. 체커보드 4K 기술입니다. 실제로 체커보드 4K면은 네이티브 4K보다 한 50% 정도의 부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저장된 것 중에 이제 초반부를 좀 불러와 볼게요. 네, 먼저 옵션은 현재 풀 HD 상황이고요. 풀 HD 상황이고 DLSS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옵션은 울트라 프리셋. 풀 HD의 울트라 프리셋일 때의 성능을 한번 볼게요. 네, 성능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지금 48프레임이죠. 48프레임. 그러니까 확실히 사양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이고 온라인 게임 기반이다 보니까 GPU 부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갓오브워는 확실히 그래픽도 굉장히 훌륭하고 GPU 부하가 높아서 프레임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지금 이 EMTEC 모델이 140W의 전력 레벨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140W에 준하는 전력을 거의 최대치로 뽑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FHD 환경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금 47프레임 정도면 게임하면서 전혀 만족스러운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퀘이사존에서 추천하는 퀘이사존 추천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갓오브워 벤치마크를 하면서 퀘이사존 추천 옵션을 벤치마크 칼럼에 자세히 명시해 드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사용자 지정으로 돌리시고요. 텍스처 품질은 성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끼쳐요. VRAM이 충분하다면 이 옵션을 높여도 사실 성능에는 큰 무리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8기가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울트라로 최대로 설정했고 모델링 품질은 높음, 이방성 필터는 울트라. 이방성 필터는 이제 카메라에 의해서 왜곡되는 각도에 따라서 텍스처 선명도가 저하되는 걸 이렇게 보정해주는 기술인데 그것 역시 울트라로 적용을 했고요. 그림자 반사 높음 그리고 대기 구성과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기본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천하는 퀘이사존 추천 최적화 옵션이고요. 방금 47프레임이었던 성능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볼게요. 네, 프레임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47프레임밖에 되지 않던 성능이 77프레임까지 올랐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울트라 옵션과 비교해서 화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높은 프레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천드리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GPU 온도가 약 61도 그리고 부스트 클럭은 조금 더 낮아져서 1965MHz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 오버클럭을 통해서 성능 그리고 온도 소비 전력 레벨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조금만 더 로브들을 걸어 놓고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약 75프레임에서 77프레임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여기서 Alt 탭으로 빠져나와서 애프터버너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코어 클럭은 플러스 150MHz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플러스 1000MHz 추가 오버클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제한 레벨도 최대치를 풀어줄게요. 메모리 클럭의 경우에 플러스 1000MHz를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유효 메모리 속도로 환산하면은 2GBp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프레임이 확 높아졌죠. 아까 75에서 77프레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83프레임으로 향상이 되었고 전력 레벨도 140W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스트 클럭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지포스 3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기준으로는 2GHz를 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RTX 3050 같은 경우에는 EMTEC 모델이 2100MHz 즉 2.1GHz에 준하는 그런 클럭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전력 레벨을 올려줘도 사실 절대적인 어떤 발열이라든지 소비 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GPU 온도도 63도 그리고 파워 레벨도 140W를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마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실 때는 지금 저희가 누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실내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온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엔트리급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EMTEC
준수한 쿨링 능력 덕분에 오버클럭으로 설정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게임 테스트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EMTEC의 RTX 3050 스톰 X 듀얼 OC 모델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EMTEC 모델을 논하기 전에 그 RTX 3050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050은 물론 엔트리급이니까 어마어마한 성능은 아니지만 이제 FHD 사용자에서 적당한 AA급 게임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경쟁사 AMD에서 RX 6500XT가 워낙 실망스러운 성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빛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반사이익을 받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쉽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60 슈퍼보다 좋습니다. 1660 슈퍼보다 좋고 그 다음에 1660 Ti 그리고 GTX 1070 이상의 성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쓸만한 성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암페어 아키텍처 그 다음에 삼성 8나노의 힘을 입어서 소비 전력도 130W, EMTEC 모델은 140W지만 130W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EMTE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은 좀 심심해요. 제 기준에서는 물론 심플한 것도 좋긴 한데 전반적으로 조금 더 멋을 부렸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이 그래픽카드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장치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무난한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심심하진 않고 그래도 이렇게 측면에 로고라든지 이렇게 LED 패널이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육각 홀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막 방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라든지 소음 그리고 오버클럭 능력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이 EMTEC RTX 3050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조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나는 딱히 뭐 외형이나 혹은 뭐 부가 장치에서 좀 고급형 모델을 원하지 않아, 그냥 기본에 충실한 모델이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품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 지포스 RTX 3050이 이제 출시되면서 이제 다양한 제조사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엠바고 해제 전이라서 정확한 시장가를 저는 모르지만 MSRP $250라는 가격이 무속해질 상황이라는 건 정말 자명해도 최대한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 시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